여름철이나 가을철이 되면은 벌집 신고가 워낙 많이 들어와서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상황실에서 예약을 잡아둡니다. 처음에는 여기를 가시고 두 번째로는 여기를 가시고 세 번째는 저기를 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약을 잡아서 저희 구조대가 정말 하루 종일 벌집만 따고 다닐 정도로 출동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벌쏘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좀 나 벌쏘였지만 아프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셔도 꼭 병원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119에 신고하셔서 그래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고는 미리 예방하고 안전은 제대로 알아야 지킬 수 있다는 철칙으로 국민안전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소방관 유튜버 나경진 소방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한 2달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아주 유익한 말씀 이제 많이 해주셔갖고 좋은데 보면은 소방관 삼촌 이게 유튜브 이름이 소방관 삼촌이에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아, 네. 친숙하고. 자, 먼저 저희가 본격 토크하기에 앞서갖고 준비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소화 좀 틀어주세요. 소화전 장수기 씨. 오케이. 네. 그래. 네. 저 팀장님과 같이 가서 공격을 좀 발견하겠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데 아, 네. 소방교님이 직접 촬영하신 거예요? 네, 제가 화재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이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불이 이미 엄청나게 커진 거의 최성기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재 창고에서 난 불이 그 인근에 있는 건물까지 저렇게 번져서 인근에 있는 건물에 번진 불을 진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처음에 이제 깜깜해요. 깜깜해 잘 보이지도 않고 막 연기가 있는데 보면은 소방전에서 이제 호수를 꺼내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 소방전 하면은 각 층마다 다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옥내 소화전이 이제 설치 기준에 따라서 옥내 소화전이 있는 건물도 있고 없는 건물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의 모든 건물에는 옥내 소화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25m 간격으로 여러 개가 설치가 돼 있게 돼 있어서 네. 만약에 자주 생활하시는 공간, 뭐 회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공간이 되겠고요. 그런 공간에 옥내 소화전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 잘 알아두시면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로 끄기 어려운 화재를 소화전으로는 조금 더 쉽게 진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소방전에서 이제 호수를 꺼냈어요. 꺼내놓고 아까도 보면은 먼저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물을 트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리나 보죠. 이제 펌프가 작동하는 시간이 걸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스가 워낙 길다 보니까 처음 시작해서 이제 관창이 있는 그 끝부분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셨던 거는 제가 혼자 소화전을 설치를 하고 밸브를 틀러 간 사이에 저희 동료들이 올라와서 동료들한테 밸브를 열어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일반적으로 소화전을 여러 명이서 2명 이상에서 사용할 때는 네. 한 명이 밸브에서 그리고 한 아. 명은 관창을 들고 대기하는 게 가능하지만 네. 방금 이 영상처럼 제가 혼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관창을 사용할 지점까지 옮겨놓고 그리고 밸브를 여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제 왜 그러냐면 물이 이제 밸브 호스 안에 차기 시작하면 그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관창을 옮겨놓지 않고 밸브를 열면 무게가 무거워서 이걸 옮기고 가다가 체력을 다 써버리는 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그래서 수압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을 사용하실 때 관창은 내가 사용할 지점까지 미리 가져다 놓고 그 이후에 밸브를 여셔야 조금 더 체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기 그 지금 화면에 보면요 커튼하고 블라인드 이게 이제 불에 잘 붙지 않습니까? 네네. 요걸 이제 빨리 제거해라. 그러니까 뒤에서 팀장이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 말고도 이제 아주 불에 약한 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활용품으로 사용하는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이라고 하죠. 그런 종류들은 다들 이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전선 같은 경우도 이제 피복 같은 게 타면서 유독가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유독가스에는 이제 뭐 시아나수소라던가 염화수소 같은 유독한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뿐만 아니라 그런 유독가스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고 천장을 왜 뜯더라고 해요? 아까 보면은 막 이렇게 도끼 같은 걸로 막 천장 막 이렇게 뜯고 그러더라고요. 네, 천장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는 뭐 전등만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서 잘 모르지만 그 전등이 선취되기 위해서 그 내부 공간에 전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전선들은 불이 옮겨 붙으면 빠르게 번지기도 하고 아까처럼 유독한 가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빨리 그 화재를 진압하는 게 중요한데 보신 것처럼 그 석고보드나 이런 것들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 그 맞아요. 안쪽에 화재가 있는지 잘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층이 있으면은 그런 모든 층에 있는 천장을 다 뜯어내는 건 아니고요. 아까처럼 화재가 좀 번져서 그 주변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그곳을 다 제거를 해서 안쪽까지 불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눈으로 봐서는 잘 안 보이지만 그렇죠. 이게 이제 화재 진압하는데 또 더 큰 불이 날 수도 있고 네. 번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불씨 같은 거를 더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불씨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저희 소방관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관창을 사용해서 불을 끄기도 하는데요. 네. 방금처럼 보시는 저런 콘크리트 구조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 단독 주택의 경우에 이제 천장이 이제 기와로 돼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와 사이로 물이 잘 침투하지 못해서 저희 소방관들이 직접 천장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하나하나 뜯어내고 그 기와 안쪽에 화재가 번졌는지 확인하면서 진압하는 그런 작업을 또 거치기도 합니다. 아까 그 저 영상에서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이 지금 소방교님이 직접 촬영하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헬멧에 고프로 이제 휴대용 촬영기기를 달고 이제 그럼 촬영한 유튜버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출동 부서가 아니긴 한데요. 이제 현장 출동을 할 때는 뭐 구조 화재 현장을 다니면서 저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그리고 출동 이후에 저런 영상들을 되돌려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이런 전략적으로 토의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직접 본인이 촬영한 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돌아오고 이제 남는 시간에 근무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또 유튜브도 올리고 네. 이렇게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덥잖아요. 네. 걸어 다니기도 더운데 건물에 불이 났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네, 보통 저희가 그리고 방화복이 겉에 보이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는 또 열을 막아주기 위해서 또 내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화복을 실제로 입어보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두껍기도 한데요. 특히나 이런 여름에는 좀 땀이 많이 나고 하면 그렇죠. 탈진이나 이런 게 올 수 있어서 수분 보충이 또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현장 활동을 할 때 겨울에 활동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 주위에 이제 짊어지고 있는 거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저 공기통이라고 네, 합니까? 공기호흡기. 네. 공기호흡기. 네네. 아, 공기호흡. 저 꽤 무거울 것 같아요. 네, 공기호흡기가 이제 용기까지 포함을 해서 무게는 약 20kg 정도, 18kg 정도 20kg.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현장 활동을 할 때 저 공기호흡기가 없으면은 저희가 화재 현장에 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공기호흡기라는 게 결국은 유독가스가 나고 할 때 이제 소방관을 보호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영상에 나와요. 네네. 삐삐삐삐해서 뭐 이제 빨리 이제 그걸 교체하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공기용기의 이제 잔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 압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제 바라는 단어 용어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300바 정도를 사용을 하고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50바가 되면은 저렇게 삐 소리 경고음이 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 소리가 났을 때를 기점으로 현장에서 탈출을 시작해야 조금 안전하게 현장을 탈출할 수 있다는 신호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약 50분 정도, 40분 정도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희 소방관들이 안에서 호흡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육체 노동을 한다든지 영상 보신 것처럼 근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 활동을 해보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25분 정도 사용해서 삐삐 소리가 나면은 빨리 그 현장에서 이제 대피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현장에서 대피를 하는 와중에 잔량이 떨어지면 아예 호흡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동료의 보조 호흡기를 사용해서 뭐 같이 탈출을 한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사실 현장 활동 자체가 워낙 힘들어서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화재 진압을 할 때 호스를 이제 펴게 되는데 호스가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끌고 이제 이동하면서 화재 진압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럴 때가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관 업무 하면은 이제 크게 이제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내근에서 근무하시는 일근직 내근. 분들이 또 워낙 고생을 해주시는 게 있는데 언론이나 이런 곳에는 저희 현장 활동하는 모습들이 워낙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노고가 살짝 조금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구급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아주 중요한 뉴스 영상을 하나 지금 마련해 봤는데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 손님이 옆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던 한 여성의 등을 다급히 두드립니다. 냉면을 먹다 기도가 막힌 이 여성은 결국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위급 상황을 알아챈 주변 고객들이 재빨리 다가와 여성을 살피고 곧이어 부축을 시도합니다. 그때 검은색 복장의 한 남성이 여성에게 달려가 손님들과 함께 여성을 일으켜 세웁니다. 남성은 곧바로 여성의 등 뒤에 서서 주먹 쥔 손을 명치 부분에 올려두고 힘껏 밀어 올리기를 반복합니다. 쓰러진 여성은 결국 3분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순간에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한테는 정말 하늘이 도왔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당시 응급처치에 나선 이 남성은 다름 아닌 임용 6개월 차 26살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기도에서 이물질을 빼내는 이른바 하임리히법으로 4분의 골든타임을 지켜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서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뛰어갔던 것 같습니다. 완전한 이제 기도 폐쇄라고 생각을 하고 즉시 환자분을 일으켜 세우고 등 뒤에서 하임리히법을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신임 소방관의 투철한 직업정신과 시민정신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순간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저희 지금 진행하는 PD가 그 얘기해요. 만약에 저 현장에서 저 소방사가 없었다면은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 하임리히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질식사고에 관련된 응급처치법인데 질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최소 몇 분 이내에 의식을 잃으시고 뇌 손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처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정민 소방사 같은
충북 소방서. 네, 같은 충북 소방이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청주에서만 근무를 했어서 네, 증평 소방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 만나 뵙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분이 생명을 구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보면은 여름철에 아까 냉면 드시다고 하네. 냉면 드시다가도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떡 같은 거 먹다가 뭐 이렇게 걸릴 때는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보면은 말씀하신 떡이나 젤리처럼 좀 점성이 있거나 끈적한 음식들 또는 좀 과일을 좀 큰 조각을 드신다든지 하는 경우인데요. 사실 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하게 드시다 보면 뭐 사실은 모든 음식이 저렇게 기도폐색 사고가 일어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절을 타는 그런 사고라기보다는 음식을 조금 급하게 먹거나 아니면 꿀꺽꿀꺽 삼키는 그런 현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그 이정민 소방사가 뒤에서 이제 뭐라고 하죠? 명치에다가 이렇게 대고 그걸 이제 뭐라고 하죠? 하임리법이라고. 하임리법. 네. 하임리법인데 이거 언제 사용해요?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음식물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거나 그 외에 이물질로 인해서 기도가 막혔을 때 하임리법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하임리법으로 이제 저희 명치 쪽을 꾹 눌러주면 안에 있는 이제 공기가 막혀 있는 음식물이나 이물질을 밀어내면서 이제 기도가 열리는 그런 응급처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경진 소방교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거 해서 뭐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위급한 상황에서 좀 구한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은 많이 해봤는데 저도 실제로 하임리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임리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습 정도 이렇게는 해봤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저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경진 소방관님께서 이제 하임리법 이거와 관련돼서 영상을 직접 만드셨더라고요. 저희가 그거를 구해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 친구들, 소방관 삼촌이요. 홍두깨 선생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연기한 성우님이 계셨으니 바로 고 장정진 성우님이야. 2004년 9월 13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송편을 빠르게 먹는 코너를 진행하다가 목에 떡이 걸리는 사고가 발생해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그 당시 현장에 오늘 이야기할 응급처치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벌어진 사고라고 하니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 기도가 막혀 호흡이 곤란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법. 오늘 해줄 이야기는 바로 하임리법에 관한 이야기야. 2016년 5월 미국의 한 은퇴자 시설에서 식사를 하던 한 할머니가 패티가 목에 걸려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 이때 같은 시설을 이용하던 한 96세 노인이 본인이 응급처치를 하겠다며 두 손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그분이 바로 하임리 박사였어. 본인이 고안한 응급처치법으로 환자를 구한 이 신기한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는데 더 신기한 점은 이 할머니 이름이 패티였다는 점이야. 패티 할머니 목에 패티가 걸렸는데 하임리 박사가 하임리법으로 구한 거지. 이게 하임리법이라는 게 사람 이름 하임리 박사에서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임리 박사가 고안한 응급처치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방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제 노인 요양원에서 본인도 직접 이 응급처치법으로 사람을 구한 굉장히 유용한 응급처치법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이렇게 드시다가 뭐 걸리면은 오히려 가슴을 이렇게 탕탕탕 쳐요. 잘 내려가라고 하는. 그거는 위험한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걸려 넘어가는 그 위치가 중요한데 사실 기도랑 식도는 한 개 막으로 구분만 되어 있지 거의 같은 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음식물은 식도로 넘어가야 하는데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면서 이제 저희가 숨을 쉴 때 필요한 그 공간이 막히게 되면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이 안 넘어가서 치는 거는 음식물이 식도에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기도폐색 사고가 났을 때는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목을 부여잡게 됩니다. 요거를 저희 소방에서는 초킹 사인이라고 부르는데 요런 목을 부여잡는 응급 환자가 생긴 걸 발견했을 때는 빠르게 하임리법을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가서 이제 명치 잡고 강하게 눌러 압박을 해서 음식물이 다시 다 나올 수 있도록 나오게끔. 몇 번 이거 해야 돼요? 사실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 환자가 정상적인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제를 좀 한번 바꿔갖고 지금 이제 장마가 제주도나 남부 지역에는 뭐 끝났다고도 해요. 하지만
장마는 끝나도 집중호우는 또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다가 특정 지역에다가 비가 이제 많이 호우가 이제 올 수가 있는데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또 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보시겠습니다. 같은 제복 입고 같은 일을 하다가 먼저 가신 임들이시여. 유튜브 하나 제작할 때마다 네. 저 비를 맞은 겁니까? 아니면 뭐 샤워기로 샤워기에다가. 이제 비를 제가 내릴 수는 없어서. 네. 항상 저렇게 코믹하게 그 근무도 하세요. 사실 근무할 때는 저렇게 재밌게는 하기가 어렵고요. 이제 유튜브 컨텐츠고 많은 분들이 좀 재밌게 10개 퍼뜨리기 위해서 좀 저렇게 재밌게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구독자는 몇 명이요? 지금 35,000명 정도 되는. 35,000명. 네네. 제가 볼 때 이제 조만간 공 하나가 더 붙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자, 저기 보면은 갑자기 이제 지하 공간, 산 그리고 하천변으로 이제 뿅 이동을 해요. 왜 그런 거죠? 저 영상이 이제 집중호우나 아니면 홍수로 인한 피해를 조심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제가 등장했던 장소인 뭐 지하 주차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산지변, 하천변은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거나 홍수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서도 이런 홍수 폭우 피해 때문에 반지하 건물, 지하 건물에서 사시는 분들 사망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기도 맞아요, 하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들이 침수되면서 이제 재산 피해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산지 주변에서는 이제 산사태라던가 아니면 미끄러진 사고, 그리고 하천변에서는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뭐 강변 근처에서 캠핑을 하시거나 아니면 물놀이를 즐기다가 인명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딱 저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런 정보를 알아야만이 이제 재난을 막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경험한 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하면서 이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미끄러지면서 산에서 미끄러짐 사고 때문에 하산을 하지 못하셔서 제가 구조를 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청주에 무심천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알죠, 네, 알죠. 그 네. 무심천이 이제 비가 내리면은 급작스럽게 막 불기 시작하면서 무심천 도로변 하천도로 이용하던 차량들이 고립되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서 좀 위험하게 좀 다니시는 분들이 위험해 보인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구조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예전과 달라갖고 이상기후라고 합니까? 기상이변 때문에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제 폭우가 쏟아지다 보면은 미처 대피를 못할 때가 많아요. 네네. 특히 이제 휴가철 이제 곧 시작될 텐데 산이나 계곡 여기 갔을 때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산지 계곡변에서는 물이 갑작스럽게 불어나는 이유가 산지의 경사면을 타고 계곡 쪽으로 물이 순식간에 모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계곡변에 비가 오기 시작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계곡 지역을 좀 벗어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산행이나 아니면 계곡에서 놀 때 물놀이를 가실 때 얇은 로프 같은 거 하나 챙겨 가시면은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구조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로프가 한 동 있으면은 조금 유용하게 사용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디 놀러 갈 때 로프 한 동 정도는 좀 꼭 챙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놀이 즐기시는 분들 이제 구명조끼 같은 거는 꼭 이제 착용하고 하시면은 그런 물이 불어나는 사고가 났을 때도 최대한의 안전을 좀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 야영할 때 장소도 중요하지 않아요? 야영 장소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곡변보다는 조금 주변보다 높은 지형에 이제 캠핑 장비 같은 거 설치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좀 야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지정되지 않은 장소를 찾아가셔서 그 낭만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 낭만도 너무 좋지만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건 우리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안전을 주의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또 나오신다니까 유튜브 이제 만드신 것 중에서 좀 재밌고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거 그걸 또 하나 준비했어요. 네. 뭔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은 제복 입고 같은 일을 하다가 먼저 가신 임들이시여. 벌집. 요즘 보면 이제 또 산이나 이때 벌이 아주 독해요. 네. 네, 근데 벌집 이것 때문에 하는데 실제로 출동하십니까?
제가 근무했던 구조대에서는 어느 정도였냐면 여름철이나 가을철이 되면은 상황실에서 예약을 잡아둡니다. 벌집 예약. 신고가 워낙 많이 들어와서 벌집 신고 처음에는 여기를 가시고 두 번째로는 여기를 가시고 세 번째는 저기를 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약을 잡아서 저희 구조대가 정말 하루 종일 벌집만 따고 다닐 정도로 출동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생활안전대라고 해서 화재 진압 대원분들께서도 이런 벌집 제거 작업을 같이 출동을 해주셔서 그런 소요가 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집 할 때 이제 복장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벌집 보호복을 기본적으로 입는데 하얀색으로 된 좀 화학 보호복 비슷하게 생긴 그런 옷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얀색이요? 네네네. 색깔이 왜 중요해요? 색깔이 중요한 이유는 벌들이 이래 검은색 옷을 입으면은 공격성이 좀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 아니면은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벌들의 천적인 뭐 곰이라던가 오소리라던가 너구리 조금 어두운 색의 동물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어두운 색의 옷을 보면 천적으로 인식을 해서 공격성이 강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벌 근처에 갈 때는 하얀색이나 환한 옷을 입어야 된다. 네, 굳이 벌 근처에 갈 일이 없더라도 벌들의 공격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밝은색 옷을 입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에도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색깔 가리기 위해서 밝은색 모자, 좀 챙이 넓은 모자 이런 거 착용하시면은 벌쏘임 사고를 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벌 할 때 또 이제 성묘 가거나 또 이제 그럴 때 이제 벌도 많이 또 쏘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조대에서는 그렇게 성묘 가신 분들이 벌 쏘였을 때 출동 나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구급대원분들이 그런 사고에 출동을 많이 나가시는데 벌 쏘임 사고가 생겼을 때 위험한 게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와서 호흡이 안 되시는 그런 증상이 나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벌 쏘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좀 나 벌 쏘였지만 아프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하셔도 꼭 병원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119에 신고하셔서 벌 쏘임 사실로 인해서 좀 알레르기가 발생해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은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방관 삼촌 저희가 어렵게 모셨어요. 이제 나경진 소방관님 이제 오셔갖고 오늘도 이제 정말 재밌는 얘기 이제 많이 이제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재난안전 119에 출연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네. 30초 안전 챌린지 순서인데 이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요즘 이제 산이나 계곡으로 캠핑 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꼭 챙겨야 할 안전용품 또는 안전수칙 어떤 게 있는지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야외 활동 많이 하실 텐데요. 캠핑이나 물놀이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로프 같은 거 한동 있으시면 안전에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물놀이 하시는 분들은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시고 구명조끼는 여기 가슴에 있는 벨트뿐만 아니라 다리 사이로 그 끈을 꼭 착용하셔서 구명조끼가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면 안전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핑은 꼭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셔야 안전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0초 정확히 30초 됐네요. 생각보다 엄청 짧네요. 네. 짧아요. 네,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시계를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더 얘기를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면 다 약속하죠. 다음에 한번 저희가 또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나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소방본부의 나경진 소방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